네, 유병헌 씨가 생전에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 라고 말을 할 만큼 김혜경 씨는 구원파의 은닉재산 또 차명재산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김혜경에게 그 많은 돈을 맡기고 재산 관리를 하게 했을까요? 얼마나 믿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이 부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서경찰서 수사팀장을 지내신 백기종 경찰대 교수, 구원파와 소송에서 변호를 맡은 정일배 변호사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백기종 팀장님은 지금 경찰대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또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요? 유병헌 관련해가지고 수사 그 미스테이크 부분이라든가 예. 또 변사체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후배들한테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저는 왜 갑자기 김혜경이 한국으로 왔을까? 그러니까 왔다는 것도 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잡혔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버지니아주 대형 쇼핑센터 여기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네. 한국 사람 천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뭐 다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예. 있는데요. 그쪽 워싱턴에 주재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쇼핑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길 가다 잡혔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이제 버지니아 그 페어팩스 카운티, 그러니까 그 타이슨즈 코너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이제 어떤 곳이냐면은 연방 그 공무원들, 연방 법원이나 연방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고 예. 또 우리 한국 대사관이라든가 대기업체 임원들 가족들이 거주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같으면 지금 그 김혜경 씨가 월세를 주고 살았는데 월세 400만 원 정도 예.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살았는데 그곳에 또 조금 특이한 건 구원파 그 상당히 리치족,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는 구원파 신도도 일부 거주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이 원래는 버지니아 맥클린에 있는 친언니 집에 살다가 예. 한미 사법공주체에 가동되는 수사한다는 걸 눈치를 채고 지금 도주를 해서 이제 여기 은신을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뭘로 잡혔냐면 IP 추적으로 잡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셀프 체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도주하는 사람이 IP 인터넷 사용하거나 뭐 쇼핑몰을 이용한다라거나 이런 IP나 패스워드를 그 로그인해서 잡힌다고 하는 건 나를 잡아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결코 셀프 체포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3월 27일 날 그러니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전에 이미 출국을 했었거든요. 하면은 뭔가 그때 나오는 얘기는 측근들, 그 구원파 신도들 측근들 얘기는 유병헌 전 회장과 상당한 갈등설이 있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강남 쪽에 부동산도 매매를 하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돈을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빼돌린 정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적으로 미국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5월 8일 날 검찰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출석을 안 하니까 결국 단기 비자 면제 3개월 프로그램으로 나갔는데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그다음에 인터폴이 우리 적색 수배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알려진 바로는 변호인 선임에서 행령 배임 전문 변호사 선임한 걸로 봐서는 미국에 그동안 20여 년 넘게 빼돌린 그 가차명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 등에 대한 건 상당한 처분을 이루어놨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건 사실 추적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구원파와 검찰의 싸움이고 본인은 이미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잡힌 거는 전략적으로도 정략적으로 잡힌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죠. 예. 왜 그러냐면 남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미국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결국 한국에 있는 국내 재산은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해외 재산. 충분히 추적이 안 되는 해외 재산으로도 황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사실은 검찰은 많이 긴장을 했답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오른다고 했다가 비행기 타기 직전에 마음 바꾸면 이건 본인이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붙잡힌 거예요. 잡힌 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또 있습니다. 뭐 억지로 막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좀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뭐 출국할 때도 약간 불화설이 있었는데 출국하고 세월호 사건 터지고 유병헌 씨 사망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순순히 들어왔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김혜경 씨랑 한번 소송을 했을 때 보면 그때도 차명재산 관련된 소송이었거든요. 예. 차명재산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차명재산 관리가 어려운 것이 예. 실제 주인하고 이제 차명인 예. 이름 빌려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어떤 안전핀이라든가 법적인 장치 이런 거라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꼼짝없이 올가매는 이런 식으로 차명 관리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현금도 관리한 것을 제가 소송 경험에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기 변호사님께서는 김혜경 씨와 소송을 한번 해본 적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때 소송도 역시 이름을 내가 빌려줬을 뿐인데 자기가 실제 주인이 아닌데도 나중에는 이것도 내 돈이야라고 하는 건데 지금 김혜경 씨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죠. 그래서 예. 네, 어떤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보통 이름만 빌리면 부동산 명의만 빌려주잖아요. 그럼 예. 그 사람 명의로 통장도 개설하고 모든 서류 갖고 돈 넣었다 뺐다 자금 세탁까지 예. 이런 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그런 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조사 받는지만 차명 재산 관리는 부인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알기가 어렵고 또 결정적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유병헌 회장이었을 텐데 유병헌 회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씨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 지금 언론들이 얘기를 하지만 구원파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유병헌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김혜경 재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병헌과 김혜경의 관계 이 부분이 지금 관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씨는 산 사람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서 이길 만큼 남의 재산을 자기 재산 만드는 데는 거의 선수급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미 사람은 죽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왜 유병헌은 김혜경을 그렇게 믿었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서 김혜경의 두 자녀가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죠. 옛날 그 일본식 이름을 봤더니 유병헌의 일본 이름을 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병헌의 자식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늘 또 어떤 언론을 보니까 김혜경 씨의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두 자녀는 다른 사람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취재를 하신 게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측근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중대 약대를 졸업하고 23살 때 세모 계열사 평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서 오감열 전 체코 대사 어머니 김 오 씨가 소개를 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유병헌 전 회장 개인 비서로 한번 일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85년도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측근에 있었는데 98년도에 그 원정 출산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정 출산을 가서 아들을 낳죠. 미국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생활하다가 2000년도에 다시 또 원정 출산을 가서 이제 결국 딸을 낳는 거죠. 그래서 남매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호적 신고를 할 때 훈김 그리고 이제 혜경김 이렇게 하는데 아빠 이름을 그렇죠. 훈김으로 했다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유병헌 전 회장의 그 생월일이 2월 11일이에요. 근데 똑같죠. 생일이 똑같네요. 그렇죠. 연도는 달라도.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언론에서 잘 모르는 그건데 그 사녀 일남 중에 아들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 동생 막내 동생 이름이 또 그 김주훈이에요. 주자가 빠졌네. 예, 그래서 이제 가명을 만들기에 그런 좋았다. 얘기가 이제 있어서 지금 상당히 그 특수한 관계다 하는 얘기는 그 권윤자 씨하고 결정적으로 불화설이 진행이 된 게 이제 김혜경 씨 등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부인 권윤자 씨와 그렇죠. 김혜경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특별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구원파 측근, 핵심 측근들의 진술을 보면은 그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는 걸로 봐서 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한국제약이 일대 주주고 아이언 아이오 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다판다라든가 이런데 2대 주주, 3대 주주를 하고 있고 지분도 보통 2, 3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보다 더 어떤 경우는 섬나나 상나 씨보다 더 많은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과연 그동안에 유병헌 전 회장의 그 행동 패턴으로 봐서 정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자기 직계 가족 이에 그렇게 지분을 주거나 중책을 맡기고 또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렇죠. 그랬겠냐. 그리고 또 이제 김혜경 씨에 관련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은 참 그
설파를 할 때, 그 설교를 할 때 예. 유병원 전 회장이 그랬잖아요.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다 망한다. 어허. 배신하면 구원파는 다 망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관계가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상당히 좀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면에 그 입에 들어있는 내용이 재산과 관련된 문제일 그렇죠. 수도 있지만 플러스 자신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그렇죠. 해도 그 부분을 암시하는 듯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하나 추가로 되는 거는 이제 검찰에서 앞으로 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정관계 로비설 같은 것도 사실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유대김 보담도 예. 김혜경 씨, 유혁기나 유대김 보담도 김혜경 씨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측근에서 모든 그 재산 관리를 했고 회에 또 차명 가차명 부동산이라든가 회로 빼돌린 현금 예. 또 거기서 매입한 주식 그 진술들을 들어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혜경을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게 뭐 지금 유혁기, 유섬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건 제 방송 중이라서 더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그 김혜경의 아들, 딸에 대한 그 출생 성분이 정확하게 밝혀진다면 이 차명재산과 관련된 다시 말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손해배상, 구상권 이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아마 부자지간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근데 만약에 부자지간이 밝혀져서 유병헌의 어떤 책임을 상속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형사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현재 그 제가 범죄 말씀드린 수익 민사죠. 예.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자식이 맞다면 그러면 상속인으로서 유병헌 씨의 어떤 채무를 지분만큼은 상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구상권 행사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러나 뭐 상속 포기라는 제도도 있어서요. 아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유병헌 특별법이 필요해서 범죄 수익은 상속이 됐을 땐 다 몰수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오늘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요. 검찰이 바로 김혜경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와 법적으로 소송을 해본 변호사님이기 예, 때문에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이 차명재산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사는 개인적인 횡령과 배임, 그다음에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일단 구속을 해놓고 이제는 범죄 수익 관련해서 그 김혜경 씨의 어떤 재산 관리 부분을 그 어떻게 관리하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스타일을. 그러니까 김혜경 남의 재산을 씨는 관리하는지.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갖다 넘기든가 예. 그렇게 하니까 흔적이 남는데요. 예. 주변 사람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많은 흔적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재산, 그다음에 명의를 좀 조사해놓고 이걸 들이대야 되는 거죠. 어떤 관계냐. 예. 재산 규모가 저희들이 보니까 강남구에도 땅이 한 104억 정도 있고요. 화면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글씨가 좀 작은데요. 예, 크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유병헌 이거는 재산 환수 금액이고요. 김혜경의 재산입니다. 강남구의 땅이 104억, 그리고 강원도 고성, 경기도 용인 알짜배기 부동산, 미국의 고급 주택, 이건 뭐 언니 명이라고 합니다만 최소 1,000억에서 수천억 원대다. 이게 사실은 자기 재산이 아닌 것처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남의 건데 내 것처럼 가지고 있다. 지금 막 뒤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검찰에서는 이 재산은 유병헌 씨 개인 재산이다. 그거를 김혜경 씨가 차명으로 관리했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김혜경 씨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붙고 있는데 아마도 김혜경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동산이라든가 명의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현금 흐름, 유동성 자산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김혜경 씨로 예.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검찰이 얼마나 밝혀내는지 그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백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시간이 또 바쁘셔가지고 한 1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수사 어떻게 마무리가 진행이 돼야 될까요? 지금 먼저 이제 그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수사는 지금 횡령 배임 230억에 대한 혐의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친밀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구상권에 관련된 6천억에서 많게는 8천억까지 소요되는 인양 그 기일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 구상권이 4천억 상당으로 추정되고 제보되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TF팀을 만들어서 완벽한 추적을 하고 그게 유병헌 재산의 가차명 재산인가를 밝혀내므로 해서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지시한 예. 그런 앞으로 그런 구상권에 관련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유병헌 정관계 로비설도 김혜경 씨 입을 통해서 밝혀내서 분명히 7번째 지시를 하셨거든요. 국무회의 때. 발본색원해라. 유병헌 관련된 모든 그 비호 세력을 발본색원해라 했다는 이 부분도 검찰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수사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두 가지겠죠. 구상권에 관련된 자금을 찾아내느냐, 가처명 부동산, 은닉재산, 그다음에 정관계 로비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게 이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황골탈퇴하고 검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예.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